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할 때 사실 달러의 등락도 많이 지켜봐야 하잖아요. 네. 네, 이 달러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달러가 22년 10월에 이렇게 나타났었던 그 배경도 금리 때문이죠. 그렇죠. 네. 결국 금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대. 그 기대에 역시 선행해서 외환시장의 외환을 사들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투자자들은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처럼 그냥 뭐 몇천, 몇억 이 정도 투자자를 소위 말하는 투자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몇천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을 그럼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 그냥 1억 혹은 5천만 원, 1,000만 원 우리 유튜브에 뭐 슈퍼겜이라고 나오는데 뭐 해봐야 뭐 몇십억. 그 슈퍼겜이 아닙니다. 그거 슈퍼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슈퍼게임은 몇천억이에요. 그 몇천억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안전하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 몇천억 투자자들이 지금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금리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릴 거야. 한국을 비롯한 또 기축통화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달러와 나머지 기축통화국 간의 이 통화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달러와 교환하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통화의 바스켓이 있겠죠.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네. 통화들이 있겠죠. 기본 구성이 있겠죠. 그 통화가 유로존의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영국 파운드, 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겁니다. 네. 그럼 이들 국가의 긴축 행보보다 금리 인상 행보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압도적으로 빨랐죠. 언제까지? 한 7, 8, 9월까지. 네, 계속 빨랐죠. 근데 10월부터 뭐가 돌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근데 10월부터 나머지 이 국가들이 긴축적 스탠스를 매우 강하게 가져갑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도 역시 물가 때문이에요. 네. 사실 미국이 6월 물가 상승률 9.1%를 찍었는데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물가를 만났죠. 우리나라는 7월의 정점이에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달 늦죠. 물가 가장 높은 물가를 미국이 가장 먼저 만나고 그 강도도 가장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달 늦었고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강도가 낮았어요. 됐죠? 근데 유로피언 국가들이 아까 영국,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뒤늦게 고물가를 만나요. 10월, 11월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서. 예. 에너지 위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거의 제로가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게 물가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뒤늦게 더 강한 물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속도 조절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요.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와 나머지 통화 간의 격차가 어떻게 돼요? 좁혀져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게 환율 정점론이에요. 10월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월쯤에 지난 6월 달 국제 유가가 정점 맞았어라고 확신을 해요. 특히 10월 직전에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가 안 잡히겠어라는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하고 그게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감산 합의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세션이 더 강하니까 원유 수요가 더 급격히 줄어드니까 공급량 축소가 그게 영향을 안 미치고 어쨌든 22년 2분기 그 국제 유가 100달러 넘었던 그 국제 유가가 고점 맞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10월이에요. 역시 물가도 지난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었어. 맞아. 몇 개월 숫자를 더 보니까 정말 그게 확신해. 라는 마음을 굳건히 해요. 그게 물가 정점론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해요. 속도 조절 할 거야 라는 마음이죠. 속도 조절 한 것은 12월이지만 속도 조절 할 거야.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으로 전환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은 10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환율은 이제 정점 찍은 게 맞겠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부추기고 미국은 속도 조절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달러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달러 팔자. 이게 환율 정점론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에 10월에 주가 저점론이 형성되죠. 왜냐하면 금리는 속도 조절 들어가고 23년 2분기가 정점일 테니까 그것으로부터 6개월 전에 저점을 찍겠네. 금리 주가 저점론. 제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이 거시경제 지표가 같은 달에 이루어져요. 같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국제 유가, 물가, 금리, 환율, 주가 이런 다양한 거시 지표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가지고 같이 떼굴떼굴 굴러고 다니는 거예요. 10월에 그게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배적으로 제가 좀 장담하다시피 10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주가가 저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표로도 무게를 실어주니까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실히 23년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도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지만 마치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진 않는 느낌. 그렇죠. 네. 주가도 저점 찍고 회복은 되지만 강한 대세 상승장은 아닌 느낌. 네네. 맞죠? 아직 시기는 아니니까. 국제 유가도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은 해요. 다시 상승은 하지만 정점에 가깝게 다시 올라가진 않는 느낌. 그렇죠. 네네. 금리도 여전히 인상은 합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느낌. 네네. 이런 모든 느낌적인 느낌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해 보세요. 얘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보통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00원 정도가 평균선이에요. 1,100원. 그럼 1,100원을 넘으면 그래도 강달러, 네. 1,100원을 밑돌면 그래도 약달러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100원을 밑돌진 않지만 윗돌면서 그렇다고 1,200원을 상회하지 않는 강달러 기조가 많이 꺾였지만 그 강도가 약화된 느낌. 이게 이런 모든 느낌이 다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맞아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교수님 만나 뵈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마인드로 노력하시면서 지금 나름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는지 좀 살아오신 이야기 부탁드려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되는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동기부여 네. 관점에서요? 네. 글쎄